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또 보자. 어디 가셨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리고 별의 이야기, 그 다음번에는 쭉 나눌 때는 이제 계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계절과 아울러 또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어떤 그 율려조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율려성세고 율려조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이 율려성세와 율려조형을 조금 듣고 싶어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율려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그 양의 소리와 6가지의 음의 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육률, 육려의 그 조화를 얘기하는 게 율려조양입니다. 율자를 보면은 그 율자가 이거 참 끼고 해도 되죠? 예. 마이크 끼고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약간. 그렇죠. 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부인변에다가 이게 분율자예요. 여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이게 분율자인데 오른쪽은 붓을 의미하고 왼쪽은 이제 모심해서 걸을 어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붓은 뭘로 하루가게 있어요? 대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주자를 놓게 되면 이제 분율자가 되죠. 요 대죽을 빼더라도 역시 분율이에요. 그리고 분율자가 이것도 분율자지만 요렇게 된 것도 분율이에요. 요렇게. 밑에 게 두 개가 없어도 분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만윤자는 이렇게 삐쳤는데, 이게 이제 똑바로 내려왔죠. 왜냐면 부자루가 휘면 안 되죠. 부자루가 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만윤자지만, 부자루를 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들어서 곧게 내려온 게 이제 분율자예요. 요것도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요건 분율자죠. 대죽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율인데, 이 율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붓이 사람의 손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자유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래를 할 때도 노래가 국어책 읽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노래를 하려면 이게 음파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딱딱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인데, 여기서는 율려라고 하는 데서는 6가지의 그 양의 소리가 있고 6가지 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육률, 육려를 전부 통틀어서 12율이라고 하는데, 그 12율, 12여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율로만 해야 됩니다. 12율인데 그 12율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근데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육률은 낮이에요. 낮이고 낮 6대 난 6대고 육려는
6년은 요게 가운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내려 거도 되고 안 내고도 되는데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 6대예요. 그 지난번에 그 어두울 명자를 쓸 때 어두울 명자 어떻게 했어요? 어두울 명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이게 태양이죠. 태양이 6시간 동안 어떤 엄폐물에 가려져가지고 깜깜해진 거예요. 지구 자체가 그림자를 드리워가지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이렇게 지구 자체가 가리다 보니까 반대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태양이 비치면 이쪽 반대는 그림자가 지거든요. 이거 자체 그림자니까 요거 절반 정도가 밤이 되고 이거 절반 정도가 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울 명자를 보면은 이 자기 자체 지구 자체의 그림자 때문에 6시간 동안 그게 어두워 있는 거예요. 6시간이라고 하는 뭐죠? 요즘 시간으로는 12시간이죠. 왜냐면 옛날에는 120분을 1시간으로 쳤는데 지금은 60진법에 의해 가지고 서구에서 60진법이라고 해가지고 60분이 1시간이에요. 지금은 60분이 1시간인데 옛날에는 60분이나 120분이 1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육률이라고 하는 6가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2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은 늘 밝은 것. 6시간 동안은 밤이기 때문에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가르치면서 낮과 밤의 조화처럼 밝음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하늘의 6시간과 땅의 6시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의 6시간과 여자의 6시간이 조화를 이루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음양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아주 굉장히 깊죠. 물론 김지아 씨가 한 얘기에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에는 그렇게 육류에는 12개의 그런 조화도 있지만 12개의 조화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삶의 속에서 선과 악 사실은 좋아야 되는 우리는 생각할 때 선만 있어야지 악이 왜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악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러죠? 선과 불선을 얘기합니다. 논어에서는 악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 않고 선과 불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자활 유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유불선자는 천이보지 이원이라는데 써드릴까요? 명심보감 제일 첫머리 나오는 거예요. 이 자활할 때 이 자활은 공자예요. 공자가 얘기하기를 유선자는 무슨 이가 착자가 되버리네. 유선자는 이렇게 써나? 천보지 이복하고 유불선자는 그래서 유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고 해서 여기 토를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원래 한번 읽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여기다가 자왈, 위선자, 능, 천, 그 다음에 이자 붙이고 한글 이자 붙여가 천이, 보지, 이복하고, 하고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위, 불선자, 능자 또 우리 능자 또 붙여야 우리 토래. 그 다음에 천이, 보지, 이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토를 붙이는데 원래 한문에 토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할 때 토를 붙여가지고 안 하잖아요. 여기 우리 양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문학 하시고 프랑스 언어학을 하시지만 외국어에 토시가 붙나요? 안 붙죠? 원래 안 붙어요. 그냥 그대로 그 나라 언어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꼭 한문을 할 때 여기다가 는자를 이렇게 붙여요. 는자를 붙이고 천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약간 짧게 그어줘요. 그리고 이복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 맞을 거예요. 하이자에다가 이 골자가 맞을 거예요. 하고 는자는 요건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숨을 은자에서 따온 거고요. 숨을 은자에서 따온 거고 그냥 요건 숨을 은자 이렇게 그냥 해. 이렇게 합니다. 유선자는 이가 되고 이가 보지 이복하고 하고야 하고 하일자 요 할일자에서가 여기서 요걸 위에 것만 따온 거예요. 고자는 옛 고자도 되고 뭐 그런 데서 나온 고자를 따온 거, 입고자를 따와갖고 불선자는 요거 같은 거고요. 천이 보지 이화 니라 해서 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는 어디서 따왔죠? 이 니자는 어디서 하냐면 저기 비군이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비군이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니자를 땄고 라자는 보통 이게 이렇게 쓰면 이게 전라도에서 라자예요. 약자예요, 이거는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사변에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거만 따온 거예요. 요거는 니라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는이죠. 그래서 천이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사람 토를 꼭 이렇게 붙여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당에 가면 이제 안 붙이고 그냥 읽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왈 위선자 천보지 이복 위불선자 천보지 이화 이렇게 읽으니까 훈장 선생님이 야 이놈아 왜 토를 안 붙이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 선생님 왜 한문 다 토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나라는 토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 항상 토를 이렇게 달아서 읽어요. 지난번에 우리 유장 선생님이 권한 할 때도 토를 달아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를 달아 읽어야만 이해가 빨라요. 근데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금강경 같은 도 여시야문 일시불, 여시야문 하사오니 일시불, 일시의 불이 대사이고 기소고도건 하사 비구중으로 쭉 나오거든요. 토를 달았다는데 원래는 토가 없었죠. 없었는데 고려대장경 어딜 가더라도 고려대장경 속에 토 있는 고려대장경이 없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책자들은 13경이 다 토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토시를 잘해서 자왈 공자가 가라사대 선을 닦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그리고 불선을 행하는 자는 이 자가 행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느니라 이렇게 보답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과 화가 대를 이루고
여기 같은 하늘이 됐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불선이 있고 선이 있어요. 선과 불선이 이렇게 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선 그러면 이 악자는 이름 딱 좋은데 이 악자가 아니고 불선이에요. 사실은 불선보단 더 좋은 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악이라는 말이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악이라는 게 뭐예요? 선은 그냥 선이에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게 무슨 악자인지 아시죠? 버금입니다. 첫째가 아니고 둘째라는 뜻이에요. 버금이에요. 악자는 여기다 이제 마음자에서 선자에는 마음심이 안 들어가는데 요건 마음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자는 먹는 어떤 먹이를 놓고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먹이를 놓고서 원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해가지고 먹이를 놓고 서로 양보를 한답니다. 다른 어떤 육식동물하고가 달라가지고 양은 그렇게 순하대요. 그래서 양양자 밑에다가 이부자를 놓았는데 그 이부자가 원래는 2개였는데 하나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뭐죠? 여기 보이는 쪽이 선이라면 이쪽 뒤쪽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는 우리가 악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악이라고 발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이러지만 어죠. 그 어하고 이거를 우리는 악이라고도 발음하고 오라고도 발음을 해요. 악할 악자라고도 발음하지만 미워할 오라고도 발음을 해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미움은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어떤 모습이지 아주 전혀 별개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미움이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물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걸 지는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악이라는 그림자가 같이 들이온다 그래가지고 이 버금 마음이에요. 버금 마음. 첫째 마음은 버금 마음일 뿐이지 악이 원래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악한 것으로 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복이라는 것과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복도 여기 보일자가 있는 것처럼 신이 요게 들어가는 건 다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일자가 들어가는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물론 이제 유일신을 다시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건 다르게 부를 수 있겠지만 요 신과 연결되는 건 다 보일시변이에요. 여기다가 뭐 이거 쓰면 이게 당연히 귀신 신자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넉넉할 이걸 이렇게 하다가 넉넉할 부자를 쓰게 되면 복복자가 돼요. 여기다가 다시 뭐가 들어가죠? 이게 부뚜막 와예요. 부뚜막 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소용돌이 치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펄펄 끓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건데 요거는 부뚜막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나무를 짚어서 불을 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상형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 타오르냐? 안 좋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 거의 다 뜨거운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거에는 뜨거운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전자를 쓸 때도 이런 글자를 쓰게 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뜨거운 거 관련되어 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냐? 하늘이 준다고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즘에는 뭐 하느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느님도 될 수 있고 그냥 자연이라는 하늘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에서 봤을 때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은 항상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빛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야만 빛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패럴림픽도 그렇고 옛날에 동계올림픽 같은 게 보면은 폐막식이나 개막식 때 얼마나 빛이 아름다워요. 그 빛이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낮에는 그런 빛이 안 나옵니다. 왜? 햇빛 때문에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다 보니까 그 빛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 지가 혼자 좋다고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선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항상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런 쪽으로 어떤 그 네거티브 쪽으로 보는 뿐이지, 다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두 가지 뿐이지, 네거티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거티브는 일단 그늘이고, 포지티브는 일단 드러나는 어떤 그 양의 세계잖아요. 그것처럼 육률과 육녀라고 하는 것도 요건 양의 세계라고 본다면 이건 음의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율려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조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조율을 하듯이 어떤 그 율을 고르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율려성세라고 하는 말은 남은 날짜로서 이제 한 달을 하나 이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이면은 음력 양력보다 11일 정도가 짧습니다. 양력은 365일인데 음력은 354일쯤 되거든요. 350, 그러니까 1년이면은 11일 정도가 남는데, 글쎄 3년이면은 좀 더 남죠. 왜냐면 음력은 보통 29일, 30일 그런데 3년이면은 얼마나 남아요? 1년이면, 이게 3년이면 얼마나 남냐면은 33일이 남으니까 그 33일이 남는 것이 계속해서 남다 보면은 한 19년 정도에 7번 정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19년에 7번 정도가 윤달이 들어오거든요. 안 그러면 뭐 3년만 하면 싹다 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윤 2월이었다 그러면 3년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빠르다 보니까 3년 뒤에 가서는 2년 하고 나서 한 가을이나 겨울쯤 가서 윤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36개월 만에 윤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30몇 개월쯤 정도에 이제 한 30개월쯤 돼가지고 윤달이 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9년 동안에 윤달이 6번 반이 아니고 7번이 들어요. 19년 만에. 그래서 그 윤달이 남아가지고 이제 해를 준다고 하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등치우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올라서 비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결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맺혀서 소리가 난다는 건데, 그 지나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했죠? 금생여수죠. 금생여수요, 옥불본강이라고 합니다.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본강에서 난다는데, 우리나라는 저기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경상남 된다고 하잖아요. 전라도 모르죠. 거기에 여수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우리 정말 우리가 즐겨 먹는 그 갓이 많이 납니다. 그 채소 중에 갓 있잖아요. 그 갓이 많이 나는데, 그 여수에인가 여수에 그 돌갓은 돌산 갓은 정말 맛있다고 그래서 뭐 보니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어떤 스님이 늘 그 몇 번을 해서 보냈는데, 정말 여수의 돌산 갓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수는 그런 데인데, 여수가 여기는 중국에 있는 여수는 뭐 한문도 똑같아요. 중국에 있는 한문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여수인데, 중국에서는 금이 여수에서 난다고 해서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강이라는데, 곤강은 뭐죠? 곤륜산을 얘기합니다. 큰 산이죠. 곤강에서 옥이 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길 하다가 말했지만, 금이 어디서 많이 나냐고 하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거는 저기 모래
모래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더니 저기 이렇게 그 개울에 있는 그 모래 있잖아요. 그 모래. 사금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지구산 육지에서 가장 저기 그 금이 많이 매장되는 곳이 남아공이라고 합니다. 남아공인데 약 3억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대요. 3억 톤 정도. 3억 톤을 갖다가 그거를 돈으로 다 환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부의 약 1,800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한 사람당 2억씩을 계산했을 때, 우리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한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당, 네 식구 같으면 8억이죠. 8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5식구면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이 2억씩 나눠서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다 맞아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약 그게 1경원이에요. 1경원. 만조지요. 1조가 10,000개 모이면 1경이 되는데 그 1경원이 우리나라 국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좀 적지 않아? 이래가지고 조금 플러스를 한다 하더라도 뭐 10,000경하고 무슨 그럼 뭐 11,000경쯤 해도 되겠죠. 20,000경은 안 되고요. 어쨌든 뭐 15,000경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해봐야 11,000경 정도 돼요. 그런데 1,800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1,800배면 얼마죠? 그 금을 300억 톤을 갖다가 한 돈이 몇 g이더라? 3.75g이죠? 3.75g 한 돈에 약 23만원에서 25만원 잡았을 때, 그걸 대충 그래 잡았을 때, 그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약 1,800경원이라고, 1,800경원.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전체 하여간 문화재까지 다 포함하고 다 빌딩이고 무슨 아파트고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부가 전부 전체적으로 그 돈으로 환산했을 때 1경 좀 남짓밖에 안 되는데 1,800경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그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만 캐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캐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는 1톤에, 바닷물은 1톤에 약 20mg이 그 금이 들어있어요. 바닷물 속에는 1톤에 20mg 정도의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다 하게 되면 전체 지구에는 모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 금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270억 톤입니다. 3억 톤에 90배입니다. 3억 톤에 90배.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전체를 걸러가지고 거기서 황금만 꺼낸다 하더라도 금이 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온 이 우주에는 물질이 있고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주 내에서 어떤 것들은 얼마나 크냐면요. 우주 내에는 그 별 하나가 태양 몇백억 개를 그 포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도 있어요.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죠? 지구의 질량으로는 33만 배 정도 됩니다. 근데 부피로 따지면 얼마죠? 130만 배 정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따지냐 하면은 태양이 뭘로 되죠? 가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구처럼 이게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지구보다 무게가 덜 나가요. 같은 부피라면 덜 나가거든요. 얼마 정도 덜 나가겠어요? 33만 대 130만 정도라고 하면 얼마 정도 차이 나겠어요? 한 4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좀 가스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암석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130만 배인데 무게로 따지면 겨우 33만 배 정도 돼요, 지구에. 그래서 겨우 33만 배가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많은 행성 중에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잘 아시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 해왕성. 해왕성인데 이 천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경우는 다 뭐죠? 불교 용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왕성 있었죠? 명왕성인데 이 명왕성도 명왕이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명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왕이라는 게 뭐냐면 염라대왕을 명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염라대왕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명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그 행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조금 모자라요. 모자라다 보니까 처음에 행성이라고 해줬는데 나 이거 좀 모자란다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행성 지위를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지위를 박탈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작았던 게 아니라 원래 똑같은 건데 기준을 삼다 보니까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은 그냥 소행성으로 그냥 이렇게 소행성으로 돼 있고 그냥 행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목성은 모든 행성,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는 달이 있잖아요. 위성으로 달이 이렇게 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성 같은 데에는 달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성이나 천왕성 같은 데 다 달이 몇십 개씩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 하더라도 목성 하나가만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목성이 커요. 큰데도 불구하고 태양에 비하면 안 되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 전체의 목성까지 포함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르트그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모든 걸 다 포함해도 그 총합보다도 태양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태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림자를 들이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제가 보는 게 보이는데 왜 보이는지 아시죠? 불빛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불빛 말고 원래 그림자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햇빛이 아무리 비친다 하더라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바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절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주에 나가가지고 저 우주로 저는 아직 나가보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안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는데 우주에 나가가지고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떤 빛이 어떤 사물을 비춘다 그러면 뭐예요? 그 비춰서 뭐 빛나는 거기에는 뭔가 물체가 있기 때문에 비추는 거예요. 물체가 없으면 아무리 빛을 많이 끊어놔도 보이질 않죠. 저기서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구도 없고 화성도 없고 목성도 토성도 천왕성도 해왕성도 명왕성도 수성도 금성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달도 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빛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어디도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아무리 나가는 것은 다 대반사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햇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비치네? 그러면 그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을 켜서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가는 곳에 그 빛에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시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비추는 거지 그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끊임없이 간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렇게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태양계 같은 것들이 이 태양계가 태양의 크기에 약 100억 배 이상씩 되는 그런 큰 항성들이 있어요. 항성들이 있는데 항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씁니다. 항성은 항성이에요. 항상이잖아요. 항상한 한자 별성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움직이는 별이 아니라 붙박이 별이에요. 붙박이 별이에요. 요게 이제 스타예요. 우리가 보통 행성 그러면 스타가 아니에요, 이건요. 행성은 스타가 아니고 요것만 스타예요. 그런데 행성은 뭐죠? 움직일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돌아요. 어느 쪽으로 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정말 이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는데 진짜 모든 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우린 좌핸들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로타리를 만나게 되면 로타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어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다가 운전하고 돌지 이 시계 방향으로다가 돌면 나중에 부딪혀요. 왜냐면 아파트의 주차장은 항상 이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차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차가 나중에 부딪힐 수 있죠. 물론 살살 가면 살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신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만 모든 주차장이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태양이 중심이 돼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돌리고 금성도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도는 건 없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지구도 그렇고 달이 또 지구를 돌 때에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무슨 피겨 여왕 김연아가 이렇게 뛰지 않을 몸을 한 서너 바퀴 돌리잖아요. 얼음판에 뛰어가지고 그때 도는 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시계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경기장에서 이렇게 무슨 경륜을 한다거나 아니면 100m라든가 릴레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 뛰는 거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뛰지 시계 방향으로 뛰는 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요. 심지어는 자동차 경주하잖아요. 자동차 경주 항상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도는 자동차 경주는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게 정석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석을 깬 나라들이 몇 있죠.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만 도는 거예요. 왜? 우핸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인체 구조상으로 보면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태양들이 태양의 100억 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 그 온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수천억을 곱하는 그 정도 많은데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에서